엄마 나랑 할머니는 왜 자꾸 싸워? 내가 뭐 잘못했어? 아이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대한민국 수많은 맞벌이 가정에서 매일 반복되는 현실입니다. 밥상에 앉은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긴장, 그리고 그 속에 흐르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녁 6시 반 아파트의 한 거실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집에는 언제나 시간에 쫓기는 리듬이 흐르고 있어요. 엄마는 퇴근 직후 피로한 얼굴로 집에 들어서고 할머니는 손주를 안고 밥상을 준비합니다. 할머니 밥 다 했어요. 응, 이제 먹자. 따뜻할 때 먹어야지. 평온해 보이는 이 순간, 사실은 또 다른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밥그릇이 테이블에 올려지고 손주가 숟가락을 집으려던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의 손이 엄마의 손가방으로 향합니다. 엄마 핸드폰 좀 줄래? 이거 보면서 먹으면 금방 다 먹어. 평범한 아이의 요청이지만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할머니는 서서히 아이의 손을 잡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합니다. 그런 건 버릇 나빠져. 밥은 밥그릇을 보면서 먹어야 한다. 할머니가 맛있게 만들어줬는데 핸드폰을 본다니? 음식을 무시하는 거랑 똑같아.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듭니다. 할머니의 말씀에는 단순한 훈계가 아닌 세대의 차이와 양육 철학의 충돌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는 피곤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나올 준비를 시작해요. 어머니, 요즘 시대는 다들 그렇게 키우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핸드폰을 보면서 밥을 먹어요.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엄마의 말은 존중하는 듯 하면서도 은연중에 할머니의 양육 방식을 낡은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의 밥그릇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낮고 서운한 목소리로 답하죠. 내가 너희 남편도 키우고 애 둘을 키워봤다. 그렇게 엄격하게 키웠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성공하지 않았나? 나는 손주도 바르게 키우고 싶은 거야. 그게 잘못된 건가? 할머니의 말 속에는 질책이 아닌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자신의 노력과 헌신을 부정당한 듯한 그런 기분 말이에요. 엄마는 입을 다물고 아이를 바라봅니다. 아이는 이미 밥을 한 숟가락도 먹지 못한 채 엄마와 할머니의 긴장 관계를 감지하고 있었어요. 방 안에는 밥숟가락 소리만 희미하게 울립니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시간이 멈춘 듯이 크게 들리네요. 엄마는 한숨을 내쉬고 할머니는 이미 먹던 밥은 더 이상 집지 않으며 손주 옆에 놓인 물컵을 계속 닫기만 합니다. 마치 자신의 감정을 그 물컵에 담아내듯이 말이에요. 이런 장면들이 반복되고 또 반복됩니다. 맞벌이 부부 가정에서 할머니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아이를 학교 데려다주고 밥을 해주고 숙제를 봐주고 밤에 재워주는 할머니 없이는 이 가족이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왜 감사의 말보다는 작은 불만과 갈등이 자꾸만 생겨날까요? 사실 이것은 단순한 양육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더 깊은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손주를 돌보면서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 말이에요. 반면 엄마는 일로 지친 몸과 마음으로 돌아오면서 자신의 양육 선택을 이해받고 싶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생각합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올바른 인성을 심어주지 않으면 할머니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더 엄격하게 아이를 지도하려고 합니다. 매사에 올바른 예절을 강조하고 기초적인 생활 습관을 잡아주려고 애쓰는 거죠.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으니까요. 반면 엄마는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는 다르다. 아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 너무 엄격하면 아이가 엄마를 멀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유연한 접근을 원합니다.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때로는 타협해주고 아이의 의견을 들어주려는 거예요. 이것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둘 다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인데 다른 방향으로 표현되다 보니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의 유연함을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엄마는 할머니의 엄격함을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의 차이가 날이 갈수록 벌어져 가는 거죠. 저녁 밥상이 더 이상 가족이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아니게 됩니다. 대신 누군가는 상처받고 누군가는 답답해하고 아이는 혼란스러워하는 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마는 일에서 돌아와 쉬고 싶은데 또 다른 감정 노동을 해야 하고 할머니는 아이를 돌봤다는 기쁨보다는 인정받지 못했다는 슬픔이 더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갈등은 점점 더 근본적인 불신으로 변해갑니다.
할머니는 엄마를 요즘 부모들처럼 아이를 제대로 못 가르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고 엄마는 할머니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의 엄마이면서 동시에 아내를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갈등은 식탁에서 시작되지만 점차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침식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밥을 먹고 스스로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엄마는 퇴근 후 계속되는 업무 때문에 아이 곁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아이 옆에 누워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그 음성은 할머니의 여생을 담은 듯이 잔잔하고 슬펐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너무 심했나? 핸드폰 때문에 화낸 게 너무했나? 하지만 동시에 할머니는 또 생각하죠. 아니야, 내가 맞아.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봐야 해.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존중하지 않는 습관이 생겨. 이런 생각의 충돌 속에서도 할머니의 손은 계속해서 아이의 등을 톡톡 두드려줍니다. 할머니 자신이 받았던 그 손길처럼, 자신의 아들이 받았던 그 손길처럼 말이에요. 할머니에게 이것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화낸 건 할머니의 양육 방식에 대한 신념 때문이었지 결코 아이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요. 아이는 할머니의 품 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아갑니다. 그 작은 손이 할머니의 옷자락을 꼭 쥐어줍니다. 마치 할머니와 자신을 이어주는 끈인 양 말이에요. 그리고 속삭이듯 아이가 말합니다. 할머니 최고야. 이 한마디에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맺힙니다. 하루 종일 담고 있던 것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할머니는 깨닫죠. 화내고 훈계했던 모든 순간들이 결국은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그리고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말이에요. 할머니는 아이의 머리를 가만히 쓸어줍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아이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할머니는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한편 엄마도 아이가 자는 것을 확인하러 방에 들어섭니다. 엄마는 그 장면을 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완전히 부드러워져 있고 아이의 손이 할머니 옷자락을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말이에요. 하루 종일 묵혀있던 엄마의 마음이 무언가로 뭉쳐집니다. 엄마는 할머니를 바라봅니다. 피곤한 얼굴, 구분 등 세월이 새겨진 손. 그 손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으로 다루는지 엄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지 오늘은 그것을 자각한 순간이었던 거죠. 마치 안개가 거쳐 풍경이 선명해지듯이 말이에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아이 곁에서 일어납니다. 엄마와 할머니의 눈이 마주칩니다. 몇 초의 침묵이 흐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오늘 밥상에서 나누지 못한 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가 첫 말을 건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감정으로 찬대요. 어머니, 저도 알았어요. 모든 게 우리 아이 잘 되라고 하신 마음이었네요. 할머니는 대답합니다. 그래, 그런 거야. 난 그냥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길 바란 거거든. 엄마가 말을 이어갑니다. 제가 일에 신경 쓰느라 아이를 제대로 못 봤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오늘 제가 너무 심했어요. 어머니의 방식이 다 틀린 게 아니었어요. 다를 뿐이었어요. 할머니의 눈빛이 부드러워집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난 그냥 할머니로서 뭔가를 남겨주고 싶었어. 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손주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던 거야. 너를 미워한 적은 한 번도 없단다. 이 대화는 지금까지 오가던 대화와는 달랐습니다.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어요.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으려는 시도였죠. 엄마가 할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어머니, 저도 알았어요.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시는 것들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요. 제가 요즘 세상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옛날 방식을 자꾸 나쁘게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는 예절, 음식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할머니를 존경하는 마음.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다시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엄마의 손을 어루만집니다. 너는 좋은 엄마야. 아이를 위해 일하고 아이를 사랑하는 모습 다 봤다. 나도 때론 유연해야 한다는 걸 생각해 볼게. 시대가 정말 많이 바뀌었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 아이도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아이의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어요. 이 순간 둘의 갈등은 단순한 양보가 아닌 깊은 상호 이해로 변환됩니다. 할머니가 아이를 바르게 키우려고 했던 이유, 엄마가 유연함을 원했던 이유, 모두 같은 뿌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둘 다 인식하게 된 거죠. 이제 둘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의 관계가 됩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열정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둘은 방거실에 불을 끕니다.
그리고 함께 앉아 차를 마신다. 할머니는 옛날 얘기를, 엄마는 요즘 아이들 얘기를 꺼냅니다. 웃음이 나옵니다. 진정한 웃음이었어요. 오늘 밥상의 침묵과는 완전히 다른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다음날 저녁 역시 밥상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공기가 다릅니다. 할머니가 밥을 푸면 엄마가 반찬을 집어주고 아이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할머니와 엄마가 눈을 마주치며 웃습니다. 그 웃음은 말없이 많은 것을 전합니다. 할머니, 오늘 밥 정말 맛있어요. 그래? 그럼 밥그릇 보면서 천천히 먹어. 맛을 더 느낄 수 있거든. 평범한 대화처럼 들리지만 이제 이것은 강요가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할머니는 아이가 핸드폰을 보더라도 그것을 크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대신 할머니는 밥맛을 느끼는 게 좋더라라고 자신의 생각을 나눕니다. 그리고 엄마도 변합니다. 엄마는 아이가 핸드폰을 보려 할 때 할머니의 의도를 이해하면서도 아이에게 설명해 줍니다. 할머니가 밥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는 거야. 할머니 시대엔 밥을 많이 못 먹기도 했거든.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해야 해. 아이는 이제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할머니와 엄마의 마음이 서로 다르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의 엄격함은 아이를 사랑해서였고 엄마의 유연함도 아이를 사랑해서였고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는 걸 점차 알아차리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할머니는 가끔 아이에게 스마트폰으로 동화를 함께 보자고 제안합니다. 아이와 할머니가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만들어가는 거죠. 엄마는 퇴근 후에도 할머니에게 오늘 일과를 먼저 말씀드리고 할머니의 조언을 구합니다. 할머니도 엄마의 제안을 열린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이제 저녁 밥상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대가 만나고 마음이 통하는 공간이 됩니다. 밥상 위에는 할머니가 만든 따뜻한 음식이 있고 그 음식 주변에는 사랑이 흐릅니다. 가끔씩 작은 의견 차이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갈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어머니, 이 방법은 어떨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한번 해보자라는 식의 대화 말이에요. 아이는 자라면서 알게 됩니다. 가족이랑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다르게 사랑하면서도 그 사랑이 같은 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할머니의 엄격함도 사랑, 엄마의 유연함도 사랑,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노력 역시 사랑이라는 걸 말이에요.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는 자신의 아이에게 할머니로부터 받은 것들을 전해줄 겁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에 감사하는 마음, 어른을 존경하는 태도,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들을 말이에요. 동시에 아이는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도 이해하면서 아이 자신의 자녀에게도 유연성을 가르칠 겁니다. 결국 이것이 세대를 잇는 진정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방식만 강요하지도 않고 과거를 무조건 무시하지도 않으면서 함께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의 집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혹은 여러분이 부모 입장일 수도 있고 할머니 입장일 수도 아니면 그 사이에서 중재하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모든 갈등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 말이에요. 세대가 다르면 방식도 다릅니다. 하지만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마음까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때론 상대를 이해하려는 한 번의 시선 변화,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노력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밥상에서의 작은 갈등도 그 속에는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이에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